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7대 우주 강국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위성과의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야간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는데 노조는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합니다. 추가 분석 작업을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대표 휴양지인 괌을 강타했습니다.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괌과 인근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여행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 무렵 중북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내리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사흘 연휴 기간인 토요일은 중부와 내륙의 소나기가,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누리호가 발사 연기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로 무사히 날아올랐습니다. 18분 58초 동안에 비행을 잘 마쳤고 궤도 안착과 위성 분리도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위성을 쏘아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26.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누리호는 빠른 속도로 파란 하늘을 건너 검은 우주를 향했고 18분 58초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전날 소프트웨어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지만 연구진들은 새벽 5시까지 문제를 해결했고 누리호는 예정된 오후 6시 24분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이륙 2분 후 1단 엔진 분리,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 그리고 마지막 2단 분리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해 위성도 차례대로 분리됐습니다. 어제 오늘 심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결과가 다 괜찮아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행복한 기분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까지 쏘아올린 우리 정부는 새 발사체를 개발해 2031년 달 착륙에 이어 2045년 화성 탐사선 발사를 진행해 우주 강국으로 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핵심 과제는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한 탑재 위성들을 문제없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된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줬는데 첫 교신에도 문제없이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입니다. 앞서 2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전이었습니다. 누리호에는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실용 위성 8기가 탑재됐습니다. 특히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이번 발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성 분리 성공을 알렸습니다.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의 분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다른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던 위성 개발 연구진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장태성 박사는 그동안에 우리 어렵게 이코노미 타고 다녔는데 퍼스트 클래스 탄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오후 7시 58분쯤 위성 상태와 시각 동기화 등을 담은 초기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제외한 나머지 7기 위성 중 도요셋 1기를 제외한 6기도 분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나머지 도요셋 1기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누리호를 발사한 전남 고흥에는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발사 직전까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시민들은 누리호가 날아오르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30초 남았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누리호의 발사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전망대 일대가 환호로 뒤덮입니다. 발사대와 약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누리호가 우주로 비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멋있게 봤고 앞으로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호와 인공위성이 잘 발사돼서 기쁘고 저도 누리호를 만드신 과학자들처럼 되고 싶어요.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누리호가 우주로 떠나는 순간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곧장 보이는 남열 해수욕장에도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인파가 모였는데 일부 시민들은 발사 성공 순간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누리호는 18분 58초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는 24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우리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첫 실전 임무를 맡았습니다. 누리호는 앞으로 3번 더 쏘아져 우주 수송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커다란 불꽃과 함께 우주를 향해 출발한 누리호는 이번에 첫 실전 임무를 맡았습니다. 8대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핵심이 된 것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이 위성은 제작 비용만 240억 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 사가 장착된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 변화와 해양 오염,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할 예정입니다.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영상 레이더가 달려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태양빛을 필요로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을 오후 6시 24분으로 정한 이유도 위성을 24시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외에도 10kg이 안 되는 큐브 위성 7대가 실렸고 2분여 동안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4대는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국내 우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나머지 3대는 방사선 측정,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연구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편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는데요. 노조는 강력 반발하면서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 한 명을 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밤에는 국민의 식사장을 독불장이 부정돼 있습니다. 연애가 있다는 미안하고 못해야 하고. 한 노조원은 가방도 채 챙기지 못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잡아 끄니까 아무런 가방을 옆에다 놨었는데 챙길 시간도 없었던 거죠. 어젯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법원 앞 인도에서 야간 문화제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의 성격을 띠자 경찰이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의 후미부터 강제로 기습적으로 연행을 시작하면서 현장엔 이렇게 시위대가 두고 간 피켓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견인할 수 있어.
경찰은 이보다 앞서 노조 측 차량이 도로를 막는다며 견인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차도를 막은 건 경찰이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건너편 사유지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노조의 계속되는 집회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6년 만에 해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속에 부상자가 발생하고 훈련 강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찰의 훈련 모습이 저희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모인 경찰 기동대원들. 한쪽에선 방패를 든 채 버티고 다른 한쪽은 시위대가 돼서 밀어내며 힘겨루기를 합니다. 취재진에 포착된 불법 집회 해산 훈련 현장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주동자가 앞사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제지당하면서 검거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밀고 당기는 힘은 약해 보입니다. 6년 만에 재개된 경찰청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은 다음 달 12일까지 131개 중대에서 참여합니다. 훈련 첫날 강도 높게 정신 재무장 등이 언급된 것만큼 긴박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훈련 중 방패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글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탓으로 보입니다. 다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부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서려고 하냐는 거죠. 훈련 재개로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기동대원들의 불만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동본부에는 현행범 체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전문 부대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생길 시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글을 올리면서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물론 송영길 전 대표까지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 방어해보라고 맞섰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검찰이 막무가내 인신구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를 일단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을 잠그고 폐기하는데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며 검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해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잘 변호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본인이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며 본격적인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늘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공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도 내부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에 이어 악재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당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의 추도식 참석을 비난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런 공격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은 없었습니다.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기로.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인데 왜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들 역시 김남국 의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 구성은 물론 대의원제도 개선 방식을 놓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으려면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비명계와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받는 친명계 간 셈법이 엇갈리는 만큼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이 공개됐는데 정작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습니다. 단순 출입 기록으로 관련 의혹을 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방문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앞다퉈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한때 수십억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21대 국회에서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 의원실은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종민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 모두 8곳입니다. 정작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는데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앞다퉈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는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업체 측의 요청으로 의원실을 찾았고 의원 만남이나 로비, 가상자산 투자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여야는 혹시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추가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핵심 관계자는 로비를 했다면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꼬집었고 정의당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들에 대한 전면적인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벌칙 조항이 없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안 돼 결국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취임한 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선관위가 자체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하늘빛은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에도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도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토요일 오후에도 충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9도, 대구는 17.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시찰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시찰단은 추가 자료를 받아 시찰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시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안에 탑재된 위성 8기의 교신 결과가 오늘 오전에 공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궤도에 안착한 위성들의 상세한 작동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이 오늘 김남국 의원이 이용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상대로 비공개 질의를 갖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찾았고 오늘은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물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안전성 평가에 진전이 있었다는 게 시찰단의 설명이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한데요. 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나흘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열고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 전원이 끊길 경우의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찰단은 안정성 평가에 대해 추가 요청을 다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왔다고 강조했지만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일본 수입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후쿠시마 오염물 방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이에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하며 수입 규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생존 피해자로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오늘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전날 재단의 판결금과 지연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 정부는 지난 3월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15명 가운데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들은 그동안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생존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1명이 거부해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유족들이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입장을 결정을 하신 부분이다. 정부는 생존자 2명과 나머지 2명의 피해자 가족 측에게도 해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방패와 방탄복으로 무장한 경찰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중부 나가노현 나카노시에서 위장복 차림을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 2명에게도 엽총으로 추정되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근 주택에 숨어 장시간 농성을 이어가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흉기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 1명과 총격을 당한 경찰관 2명을 비롯해 현장에서 추가로 고령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총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나카노시 의회 의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불리는 마와르가 우리 국민들도 많이 찾는 유명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괌에는 3,000명 이상의 우리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는데 고립된 상태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의 한 호텔입니다. 벽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구멍난 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물을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인 관광객이 촬영한 건데 태풍 마와르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호텔 로비로 피신했지만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물이 다 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건도 여유가 없어서 등산부들을 지금 심리적으로 막 창문이 깨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3,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수와 단전 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마트에는 식료품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립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면이나 이런 햇반 같은 거는 금방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저희 가족만 해도 혈압약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서 혈압약이 시급한 상황인데. 괌 주지사는 지역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괌 지역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괌 현지가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앞으로 대체 항공편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했던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2013년 설립돼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자신의 개인 엔터테인먼트에 일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선희 씨가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 씨의 개인 의혹에 대한 횡령 첩보를 입수해 별도로 수사를 벌인 건데요. 이에 이 씨는 가수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우드 거장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새로운 터미네이터 영화 각본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PC 제조업체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SNS를 통해 캐머런 감독이 석 달 전부터 새로운 터미네이터 영화의 각본을 쓰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완성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을 제작한 캐머런 감독,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앞으로 제작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캐머런 감독이 만들 새로운 터미네이터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숨진 학생의 가방에서는 유서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당했던 학교 폭력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1일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군이 자신의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헬륨가스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김 군의 가방 안에서 학교 폭력 피해 내용과
유서 형식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김 군은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수첩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아내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사는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망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무기남으로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김 군의 학교폭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학교폭력위원회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런 것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군의 수첩에서 지목된 가해 학생은 모두 8명. 김 군의 아버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 내용대로 이 글을 보면 누군가가 풀어주라 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반이 돼. 경찰은 김 군의 같은 반 학생들과 면담한 뒤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지목된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 씨가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는 기적. 이제 더는 성경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끊어진 신경도 만들어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기적의 현장 만나보시죠. 지지대를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남성. 2011년 28살이던 게르트 얀 오스캄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요. 12년이 지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신의 다리로 걷게 됐습니다. 스위스 로잔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른바 디지털 브릿지 덕분인데요. 뇌와 척추에 일종의 전극들을 이식해 그 사이로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가 걷고 싶다고 생각하면 신호가 척추 전극으로 전달되고 이윽고 다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술 발전과 환자의 재활 의지가 만들어낸 12년 만의 기적.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뚜렷한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 그 과정이 항상 보람되고 수월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연구진이 송골매의 생태를 추적 중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울부짖는 송골매 새끼의 다리에 억지로 뭔가를 달고 있는 연구진. 이들은 미시간주 천연자원부 소속 생물학자들인데요. 송골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4마리의 송골매 새끼에게 추적기를 다는 중입니다. 연구를 위해서라지만 부모에게서 떼놓은 어린 새끼가 안쓰러운 건 역시 인지상정인데요. 축구 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인공 둥지로부터 새끼들을 데려올 땐 부모 송골매의 매서운 공격에 대비해 우산까지 쓰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난한 생태 연구의 길, 고생 끝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친환경과 가치 소비의 시대, 죽은 뒤에도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아주 신박한 관이 나왔습니다. 단 며칠 만에 만들어져 50여일 만에 분해되는 이 관의 정체는 뭘까요?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앞에 놓인 이것. 언뜻 보면 잔뜩 이끼 낀 욕조처럼 보이죠? 그 정체는 놀랍게도 관이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관의 주 재료가 버섯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발명가가 개발한 이 관은 버섯 균사체와 대마 섬유를 틀에 넣고 배양해 만들어낸 건데요. 생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달 반. 전통적인 방식의 나무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답니다. 화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버섯 항아리도 걸작인데요.
장래마저 같이 소비하는 시대. 친환경이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수억 원씩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데요.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2일 15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 3주 전 거래된 같은 매물보다 1억 2천여만 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금매는 팔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대로 거래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이 아파트가 속한 마포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매수 심리 회복세가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 속에 서울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는 상승폭이 더 커져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석 달 만에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52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져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거래가 늘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 등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로 볼 때 반등보다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1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국은행이 2월과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 경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대보다 약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날은 다음 달 1일.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일주일 후에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며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Defaulting on our national debt is not an option, and it's time for Congress to act now. 다만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삭감이나 사회보장 축소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계속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막판 타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Every hour matters. That's why the White House has to become very serious about this, and that's why we worked well past midnight last night.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디폴트가 현실이 되면 미군의 준비태세에 엄청난 악영향과 함께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That there would be a ver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eadiness, morale,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if we defaulted and didn't reach a debt ceiling. 이처럼 디폴트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백악관의 무조건 부채 한도 상향과 공화당의 대폭 지출 삭감, 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청와대의 여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청와대 밤의 산책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밝혀진 청와대 곳곳을 누비면서 해금과 첼로,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전국 곳곳에서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발레축제에서는 고전 발레 3대 명작인 백조의 호수부터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한 창작 발레까지 11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세계 유일의 해변 무용축제가 열리는데요. 현대무용과 민속무용, 또 아프리카 전통무용 등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검은 피부에 레게 머리를 한 인어공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디즈니가 100주년을 맞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34년 만에 실사화에 선보였는데요. 4년 전 흑인 배우가 인어공주 역에 캐스팅돼 잡음을 빚은 데 이어서 이번엔 완성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흑인 인어공주가 논란을 딛고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시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임상 연구는 있었지만 왜 그런지 그동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 바이러스가 서로 감염력을 높여 바이러스 양이 무려 10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모두 감염된 환자의 폐 사진들입니다. 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되면 호흡을 위해 기관을 삽관하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임상 연구는 있었지만 이처럼 악화하는 명확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폐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선 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시킬 수 없어 제대로 된 실험실 연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3차원 폐 조직을 만들어 동시 감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인체 폐조직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의 수용체들이 잘 발현되어 있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에 감염이 잘 되는 그런. 연구 결과 동시 감염 시 바이러스의 양은 빨간색인 코로나19는 10배로 초록색인 독감은 3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두 바이러스가 수용체를 늘리면서 서로 감염력을 높였고 이는 염증 반응과 장기 손상을 증가시켰습니다. 동시 감염 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번 연구는 두 바이러스에 모두 적용할 치료제 개발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하늘빛은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에도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도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토요일 오후에도 충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4도, 창원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